주기영 대표님은 대표적인 상승론자 중에 한 분인데 너무 당연하죠. 업계 사람이고 하니까. 이런 분이 회의론을 이야기할 정도면 정말 바닥 근처지 않을까? 0.1개라도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좀 장기 보유하는 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가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뭐 채굴자 지표도 상당히 채굴자 수익성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JP모건에서 보고서를 낸 건데 해시레이트 이거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생산 원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가는 반감기 이전 수준, 그러니까 4월 20일 이전 수준. 그때 3, 4월에 가격이 높았잖아요. 이때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1억 근처였거든요. 요때는 해시레이트가 당연히 엄청 높았겠죠. 가격이 막 오르고 하니까. 그 다음에 4월 20일에 반감기가 있었죠. 반감기가 있었으면은 예를 들어 이때 비트코인을 뭐 2개 생산했었다고 칠게요. 그럼 한 개당 1억이니까 2개 생산하면 2억이었죠. 그리고 채굴 원가는 만약에 뭐 원가는 1억이라고 할게요. 그랬다고 치면은 반감기 지나면은 한 개밖에 생산을 못하게 된 거예요. 사실 뭐 6.25개, 3.125개 뭐 이런데 뭐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개수가 반으로 줄었는데 가격도 줄었잖아요. 이때 1억이었는데 지금 뭐 한 8천만 원? 뭐 요 정도 수준이니까 가격이 같이 빠진 거예요. 가격도 빠지고 개수도 빠지고 하지만 생산 원가는 다시 1억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와, 이게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채굴자들이 채굴 상장사 수익성 최저, 네, 채굴자들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또 채굴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채굴 업체들은 원래 하는 일이, 그 회사가 하는 일이 채굴을 하는 일이니까 채산성이 안 좋지만 계속 울며 겨자 먹기로 기계를 돌릴 수밖에 없고 전기를 소모하고 돈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수익은 안 되는데. 그럼 채굴자들이 적자를 보면서 왜 계속해서 생산을 하냐? 채굴자들은 솔직히 우리보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고수죠. 그러니까 반감기가 지나고 이제 5개월쯤 됐거든요. 그러면 5, 6개월 후부터는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뭐 한 1년 후쯤 되면은 어마어마한 뭐 큰 상승이 있으면서 불장이 오는 거를 채굴자들은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랑 비슷해요. 채굴자들도 지금 이제 계속 팔다가 채굴자 보유량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 돈이 없으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지금 반등을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채굴자들 보유량도 바닥을 찍고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상승을 가리키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 뉴스에서 이 뉴스를 보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놀라웠거든요. 주기영 대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크립토컨트의 CEO입니다. 크립토컨트는 온체인 데이터 그 분석하는 업체거든요. 주기영 대표가 포항공대 출신이에요. 이호석 대표님하고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고래동 공부에서 이호석 대표님이 강의를 해주셨었는데, 그러니까 이 주기영 대표님이 암호화폐 쪽에 일찌감치 좀 관심을 갖고서 이쪽으로 아예 창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니까 불장이 와야 돈을 벌겠죠. 네, 크립토컨트라는 곳에서는 온체인 데이터를 유료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들을 하거든요. 물론 무료로도 볼 수 있는데 무료로 보는 서비스는 솔직히 뭐 큰 도움 되는 자료는 최신 자료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보려면 유료를 써야 돼요. 쉽게 말해서 주기영 대표님이 하는 모든 사업, 그러니까 크립토컨트 사업은 불장이 와야 됩니다. 상승이 와야 이분은 돈을 버는 거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죠. 주기영 대표님 글들을 보면은 대체로 불리시해요. 이제 모든 지표를 봤을 때 상승 임박이다, 상승 임박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좀 뷰가 바뀐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불리시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회의적이라고 할까요? 베어리시까지는 아닌데 좀 회의적인 모습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 영감을 주고 새로운 기술을 탐구했던 개발자는 사라졌다. 올해 알트코인 성과는 처참하며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 진심으로 걱정된다. 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부정적이잖아요, 일단. 암호화폐 산업은 장기간 침체에 직면할 것이다.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일궈놓은 사업에 존폐를 걱정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상승론자 중에 한 분인데 주기영 대표님은 너무 당연하죠. 업계 사람이고 하니까. 이런 분이 회의론을 이야기할 정도면 정말 바닥 근처지 않을까? 오히려 거꾸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기영 대표님 저는 글 계속 보니까 X 통해서도 계속 보니까 항상 불리시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회의적인 멘트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진짜 지금이 힘들긴 힘든 그런 상황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네, 지금 제 채널 조회수를 봐도 그렇고, 암호화폐 가격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 김푸드 지금 1% 미만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암호화폐는 좀 이 정도면 바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올 시즌에서 저는 49,000달러가 찐 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거를 뚫고서 더 낮게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앞으로 2025년 이후에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격이 한 58,000달러 정도 되잖아요. 아까는 한 557,000달러 정도 됐고, 요 정도면 찐 바닥 근처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바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다들 지쳐 있어요.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지쳐 있고, 대체 언제 오르는 거야? 약간 좀 요런 회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게 자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되게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도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5시인가 4시인가 그쯤 일어났는데, 그때 차트를 보고 제가 생각했던 그 지점이 딱 와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행히 그 이후로 좀 오르고 있네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2시간 전이니까 한 이때였거든요.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때 일부 매수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좀 오르고 있네요. 이러다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딩 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요때가 진짜 바닥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도 채 안 남았죠. 이틀에서 5시간이 빠지니까 한 40시간 후 정도면 이제 좀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주기영 대표님마저 좀 회의적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바닥 근처이긴 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좀 재밌는 뉴스라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부탄 아세요, 여러분? 부탄?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는 왕국입니다. 부탄 왕국.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관심 있는 나라였어서 저는 예전에 좀 봤던 데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네팔 있고 방글라데시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요 나라 부탄이거든요. 부탄이 좀 되게 특별한 나라예요. 부탄 여행기 이런 거 찾아보면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좀 여행을 하려면은 좀 까다롭게 퍼미션을 받고 해야 되거든요. 저도 부탄으로 여행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도나 네팔 이런 데는 여행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근데 부탄은 좀 왕도 있고 좀 왕국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행복 지수도 상당히 높다고 해요. 저도 궁금해서 예전에 어렸을 때 20대 때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때 봤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부탄을 저는 옛날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서 아는 나라인데 아마 부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요런 나라거든요. 약간 좀 티벳 느낌이 나는 그런 나라인데
부탄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무려 13,0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21만 3천 개 정도 갖고 있고 중국이 19만 개, 그리고 영국이 한 7만 개였나요? 7만 개인가 8만 개인가 뭐 요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이에요. 13,000개. 꽤 많죠. 뭐 우리나라 정부는 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도 마음만 먹으면 영국보다 많이 보유할 수 있을 텐데 좀 보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저는 비트코인 투자자니까. 아무튼 부탄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제 이런 게 점차 이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도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았다. 그래서 뭐 10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가능성이 뭐 거의 없긴 한데 한국은 되게 보수적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이 부탄도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 보수적인 나라예요. 심지어 외국인들이 자국에 여행 오는 것도 싫어가지고 개방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13,000개나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되게 재밌기도 하고, 이게 부탄 같은 나라는 정말 좀 특별한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각국의 정부에서 그래도 정부잖아요, 정부. 국가 단위에서 매집을 하면 개인이 사는 것과는 확실히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오늘 뭐 10개 샀습니다.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뭐 10,000개 샀습니다. 뭐 몇만 개 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좀 한국이나 뭐 일본, 이렇게 좀 큰 나라들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시세가 많이 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 연기금에서 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으니까 ETF 통해서 좀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검토 중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예전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비록 지금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뭐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뭐 한국이나 일본 이런 꽤 큰 나라들이 앞으로 한 10년 안에는 그래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뭐 투자하고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좀 외환 보유고라고 하죠. 외환 보유고가 대부분은 달러 위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러를 갖고 있긴 한데 얘네들이 계속해서 달러를 막 찍어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달러어치 달러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달러를 뭐 미국에서 무지막지하게 찍어내가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지금 100억 달러어치가 있어도 이게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잖아요. 뭐 지금은 100억 달러지만 나중에 뭐 실질 가치로는 뭐 50억 달러 뭐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요.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을 외환보유고로 갖고 있는 게 좀 고통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부 해지 수단으로 이게 만약에 100억 달러어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을 거면은 한 95억 달러는 달러로 갖고 있고 한 5억 달러어치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뭐 요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가 달러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게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정도로 비트코인이 이제 뭐 우량한 자산,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처럼 뭐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닐 거예요. 뭐 몇억 단위 혹은 몇십억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들은 0.1개라도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좀 장기 보유하는 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가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0.1개 지금은 사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뭐 제 두 아들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뭐 최근에 증여해서, 그러니까 자녀분에게 증여하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녀에게 뭐 주식을 증여를 그동안은 많이 했잖아요. 주식 증여. 근데 주식은 우리 애들이 지금 뭐 한 10살 정도라고 할게요. 한 20년 후에 30살이 됐다고 쳐볼게요. 삼성전자 20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잘 나갈 수 있을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뭐 해외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건 좀 무섭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 0.1개 이건 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자녀에게 충분히 증여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 0.1개 정도씩 증여하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애들한테 0.1개씩 증여하고 국세청에서 홈택스에 신고도 했어요. 0.1개 정도는 미성년 자녀라고 해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세금도 없고 대신에 니네 이거 20년 동안 팔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뭐 제가 암호키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안 주면 뭐 자기들이 못 팔겠죠. 30살 넘을 때쯤 제가 암호키를 넘겨줄 생각이거든요. 그때는 뭐 니네 마음대로 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만약에 20년 후에 제 생각에 적어도 한 50억에서 100억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50억이 되면 0.1개만 돼도 5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30살에 5억 정도 되면 뭐 적은 돈은 아니니까 그때는 물론 인플레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물려주기에 좀 괜찮은 자산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반가운 뉴스가 나와서 부탄 정부에서 무려 13,000개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격의 세일러 형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7억 달러의 전환사채를 또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행을 해서 대부분은 기존 사채를 상환하는 데 쓴대요. 네, 5억 달러는 사채 상환에 쓰고 이게 보니까 이자가 높았더라고요. 뭐 6%대인가? 되게 높은 이자로 빌렸었더라고요. 그걸 상환하고 이번엔 좀 금리가 낮겠죠. 이거보다. 그럼 7억 달러 중에서 5억 달러는 상환하고 2억 달러는 추가로 매수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추가 매매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미 샀다. 그러면 이미 다 산 거였는데 가격이 이래? 뭐 이렇지만 앞으로 2억 달러어치 더 추가 매수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4만 3천 개인가? 뭐 지금 되게 많아요. 네. 미국 정부보다 많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런 상태에서 2억 달러어치 추가로 매수를 하면 너무 땡큐죠. 2억 달러면 몇 개 정도 사죠? 뭐 몇천 개 정도 살 것 같아요. 한 3천 개, 4천 개? 그 정도 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더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좀 되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DCA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최근 한 달 동안도 1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된 거죠. 와, 진짜 엄청 많이 샀어요. 올 초만 해도 한 20만 개 안팎이었거든요. 벌써 올 한 해만 4만 개 넘게 샀거든요. 거의 한 5만 개 정도 산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매수해서 한 30만 개 이상 매수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법인으로 비트코인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코인 거래소 계좌 오픈이 안 되잖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주식 계좌에서 거래가 가능하니까 비트코인은 좋다고 생각하면 이걸 투자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방송을 하는 동안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소식이죠. 아마 6만 달러 찍고 계속 빠져서 많이들 불안하셨을 텐데 사실 뭐 제 방송 보셨던 분은 여기까진 빠질 것 같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빠지는 거는 제 뷰하고는 좀 많이 벗어나죠. 뭐 제가 맞출 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될 것 같다. 네,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맞추는 건 다 뽀록입니다. 틀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여기 매물대가 되게 견고하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항선에 일단 걸려 있어요. 여기를 뭐 한 번에 살짝 뚫긴 했네요. 여기에서 저항이 한번 걸렸고요. 다음 저항은 한 요쯤에 걸릴 것 같아요. 한 59,000? 요걸 뚫어내면 이제 한 65,000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아요. FOMC 회의까지 좀 순항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수요일이죠. 내일 아침에 방송을 할 수도 있고요. 내일 아침에 가급적이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9월 19일 새벽 2시 반에는 이때는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뭐 일어나 계실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대부분 선반영돼서 이때부터 무빙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시 반부터 한 4시, 3시 반? 아니면 뭐 4시? 요때까지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같이 흐름을 보고 수다 떨고 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방송하고 목요일도 방송하고 추석 연휴는
방송을 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